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7,000명 넘어서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 역시 1,000명대 육박하고 있어서요. 한쪽에서는 내년이면 좀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 JP모건 전망했고, 또 다른 외신 보면은 5년은 더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명지대 의료병원의 이왕준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코로나19 백신에 관해서 모든 것을 좀 여쭤볼게요. 좀 네네. 자세히. 예.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 한국, 유럽 다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는데, 지난해 생각해 보면 11월, 12월에 이렇게 확 또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 시즌 크리스마스 신년 연휴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나라들이 뭐 대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 상당하게 증가를 했던 상황이고요. 예. 심지어 그것과 무관하게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했던, 우리보다 넉 달 정도 6월 말에 시작했던 싱가포르 경우만 하더라도, 싱가포르는 이제 80% 이상의 백신 접종이 돼 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하고 바로 7월, 8월에 또 상당히 이제 환자들이 늘어가지고 예. 잠시 이제 9월 달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조금 완화됐다가 또 10월 달에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정도에는 뭐 하루 5,000명까지도 올라갔고, 예. 이게 다시 이제 11월 이후에 조금 감소되고 안정되면서 지금 또 위드 코로나를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미 싱가포르나 독일 사례에서 보여줬듯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하게 되면 환자는 당연히 늘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이 계속 그냥 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일정한 이제 또 이 진퇴를 거듭하면서 그 진행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이 위드 코로나라는 기본 전략과 정책은 저희가 시즌 1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지난 2020년. 2년과 다르고, 우리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하는 이 시즌 2의 그 패러다임 내지는 기본 전략이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1월 앞으로 지금 벌어지는 이 5차 대유행을 예. 시즌 1의 뭐 그 11회분 드라마가 아니라 예. 시즌 2의 1회분 드라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상황인식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80% 이상 한 상황이고, 우리 전략 자체가 이제 그렇게 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 백신이 그렇게 80% 이상 되게 되면 비록 그 확진자는 당연히 이제 많아지더라도 예. 중증 환자로 이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중증 환자들이 지금 800명을 넘어섰는데 네.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대목이 지금 이제 정부로서도 좀 뼈아픈 부분이고, 이제 전문가 쪽에서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 전에 고위험군, 특히 뭐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부스터샷 3차 접종을 다 끝낸 상태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 약간의 그 시간적인 차이에 지금 갭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예. 대부분 그 우리가 처음 백신 접종 시작하고 3, 4, 5월 달에 그 뭐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고위험층에 대해서 먼저 백신을 접종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분들이 벌써 11월이면은 5개월, 6개월이 다 돼서 항체 효과가 아주 그냥 급속하게 지금 떨어진 시기에 위드 코로나는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완이 되면 또다시 집단 감염이 지금 막 형성이 되고 있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상당히 지금 그렇게 치명적으로 또 단체 이완이 돼가지고 지금 환자들이 이제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증 환자, 사망자가 역시 그래도 60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스터샷을 꼭 많이 미리 좀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그 대목이 그 좀 전체적으로 보면 진행 과정에서 조금 패착이 아니었나 하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병상 확보 같은 경우는 그 어제인가요? 최경영 최강시사에서 김기식 소장이 정부가 병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병원에 많이 주고 최대한 병상을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민간병원에서? 뭐 민간병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일반 환자, 일반 진료를 그만큼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에서 그만큼 다른 중증 환자를 포기해야 되는 거고 결국 일반 중환자실을 줄여서 코로나 중환자로 이거를 전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병상만 늘리고 뭐 해도 작동이 안 되는 게 인력이 없으면은 그 시스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 환자 진료, 중증 진료를 세크리파이스하고 포기하고 코로나 환자로 돌린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원 이용에 있어서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두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가. 그렇죠. 우선순위의 기본적인 가치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일반 환자도 중증 환자 많이 아프신 분들 그분들도 치료를 당연히 병원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만을 진료에다가 집중하게 되면 일반 환자의 초과 사망률이 또 늘게 되는 거니까 뭐 코로나로 돌아가시나 일반 진료를 제대로 못 받아 돌아가시나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환자에 관해서 지금 명지병원에서도 실제로 많이 환자를 그렇죠. 보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중증 거점 코로나 거점 병원으로서 이 중증 치료 병상을 지금 23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나이야 연령 많으신 분들이 사망이나 중증이 높다. 비만하신 분 뚱뚱하면 더 취약하다. 이거는 다 과학적으로 사실입니까? 뭐 이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그 중증 환자로 이완될 게 일반 환자에 비해서 2배, 사망률도 한 1.5배 정도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기저질환이나 뭐 이 고령 환자에서도 이제 그 이완율이나 또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미 작년부터 2년 동안 상당히 이제 이 의학적이고 임상적인 그런 데이터와 근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다시 환자가 는다고 그래서 또 불필요한 뭐 이런 공포에 쩔거나 이래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제 전략 전술을 잘 운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과 전문가와 정부가 서로가 이게 합심을 해서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바이러스는 계속 뭐 델타든 오미크론이든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저희가 작년 팬데믹을 시작할 때 전제했던 것 자체가 이번 바이러스는 이게 이제 RNA 바이러스고 RNA 바이러스는 원래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변이를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팬데믹을 하면 그 변이의 속도와 과정이 굉장히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증폭이 되고 더 이게 이제 누적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대변이와 소변이가 계속 교차되면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뭐 알파 베타 뭐 감마 델타 이렇게 나올 때 델타 변이가 이제 이 알파 베타에 비해서 2배 이상 뭐 그 아미노산이 한 4개에서 6개 변이가 일어났던 거에 비해서 델타는 한 12개 정도니까 2배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이제 쭉 그런 소변이가 일어나는 또 다른 것보다도 강력하게 지금 한 32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갑자기 이제 변이를 일으킨 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오미크론 말씀하시는 거죠? 오미크론 변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델타 변이보다 거의 뭐 3배 정도의 변이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이 돌기 세포, 이 돌기나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그 기본 바이러스의 구조 자체가 이제 변이를 가져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앞에 그 바이러스의 포커싱돼 있는 이런 백신이 됐건 또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변이가 심해진다는 거는 바로 숙주 인간의 방어 체계 그 면역 체계에 대한 회피 능력이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바이러스와 사람 숙주와의 어떤 이런 그 기란관계 그렇죠. 그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꾸 이제 이 변이들이 일어날 때 이게 점점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더 순화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변이의 방향이 얼마만큼 전파력이 더 세지냐, 약해지느냐. 하나는 이 독성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 근데 이제 전파력이 세지면서 독성이 강해지는 거는
제일 나쁜 거고 전파력이 커지지만 독성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면 이게 점점 이제 계절 독감화돼서 우리와 이제 상제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쭉 그 테이퍼링 되면서 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미크론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낙관론을 가진 견해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과학적으로 충분한 데이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독성이 기존에 있는 델타 변이가 지금 주변이니까 주종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독성이 약해질 거다라는 좀 그런 기대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워낙 그 전파력이 이제 커진 대목이 되면 뭐 상대적으로 원래 독성은 약했으니까 서바이벌을 위해 생존을 위해서 더 약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낙관적 견해도 있고요. 또는 뭐 최소한 그렇게 쉽게 그 독성이 작아지지는 않을 거고 델타 변이 정도가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독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지금 조심스러운 견해들이 그러면 계속 제약사들이 이렇게 변형된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백신을 개발을 하면 우리는 그걸 지금 뭐 1년에 2번씩 또는 분기에 1번씩 정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독성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범주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독감 백신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도 매년 맞지만 또 맞아도 뭐 그 면역성이 한 50%밖에 가 맥시멈이니까 그렇죠. 안 맞는 분도 많죠. 그냥 뭐 알러니 죽는다고 내가 그냥 독감 백신도 걸려서 내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런 그 과정에 이제 과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고 팬데믹의 구조를 지금 잠재우고 특히 이 우리의 지금 제일 목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백신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완치하거나 종식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면역력의 구조의 그 우리 몸 안에 역량과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의 사회적 파장력 사이에 이제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이 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사망률을 줄이고 이제 이걸 끌고 갈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집단 면역으로 가야 되는. 집단 면역이라는 것 자체라는 거가 계속 바이러스는 또 변화하기 때문에 또 변이가 계속 있는 거니까 그게 어느 순간 집단 면역이 돼서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과정은 없는 거죠. 저희가 지금 독감 백신 인플루엔자도 계속 인플루엔자는 또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거를 하지만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 바이러스도 0.1%의 치명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0.5%까지 떨어졌지만 최근에 지금 이렇게 5차 유행에 지금 입구에 초입에서는 자꾸 지금 이게 그런 집단 발병이 되기 때문에 1.5%까지 다시 또 한 3배까지도 좀 뛰어 있는 상태거든요. 치명률이. 치명률이. 그래서 뭐 이 또 그 과도기 과정을 이제 잘 돌파를 해내면 또 치명률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의 시스템 운용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되느냐 이제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문제로 계속 부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종식 선언은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팬데믹을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이걸 메르스처럼 종식 선언이라는 거를 전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영원히 굿바이 할 수 있다, 안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그 사고, 그 패러다임을 처음부터 버려야만 우리가 이 상황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다. 그렇군요. 같이 살면서 어떻게든 덜 죽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 과정으로 가는 길에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번의 고비를 거쳐서 가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초기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겨우 이제 이 칼빈 소총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진단 키트 가지고 그냥 따꽁따꽁 바이러스 한 명 한 명 잡아낸 건데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M16도 있고 수리탄도 있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전투를 펴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왕준 명지대 의료병원 명지병원 명지의료병원의 명지병원의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